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구독자님들께서 요청해주신 비트코인 관련 ETF를 추가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앞선 영상은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레버리지 전략을 쓰는 비트X와 비트유, 그리고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코니와 MSTY까지 총 4종목을 비교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구독자님들께서 요청해주신 다른 ETF들도 추가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레버리지가 없는 비트코인 선물 추종 상품인 비토와 우리나라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는 현물 ETF인 아이비트, 그리고 코니와 같이 코인베이스를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하는 코닐, 마지막으로 선물, 옵션, 그리고 커버드 콜 전략까지 함께 쓰는 맥시까지 총 4종류를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일봉상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잠시 급등했지만 생각보다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월봉상으로 직전에 돌파했던 7,500에서 8천만 원 선을 깨지 않았고 8월 시작을 양봉으로 마쳤기 때문에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할 만한 상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트럼프와 해리스 두 미국 대선 후보 모두 가상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상황인데 왜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에 걸맞는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압수해서 가지고 있는 12만 개의 비트코인 중 일부가 익명의 주소로 옮겨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비트코인을 처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과거 독일이 범죄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던 경험이 있어 더욱 시장에서는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쉽게 말해 제로금리였던 일본의 엔화를 빌려서 수익이 상대적으로 좋은 미국의 주식, 비트코인, 금, 신흥국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1달러에 160엔이 넘었던 달러엔 환율이 150엔 아래로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본들이 환차손을 우려해 급하게 투자했던 자산들을 처분하고 다시 일본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도 연일 하락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미국 재무부의 옐런은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일본은행이 미국 국채를 팔아 엔화의 가치를 방어하려고 할 때마다 옐런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엔저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자국민들이 힘들어지고 있고 현재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진다는 판단하에 눈치껏 엔화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투자에서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되겠네요. 이럴 때일수록 좋은 상품을 잘 골라서 대선 이후에 투자 환경 변화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의 주제였던 비트코인 관련 ETF들 추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토입니다. 비토는 비트코인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으며 21년에 상장하여 약 18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는 0.95%로 선물을 추종하는 상품이지만 레버리지나 커버드콜 상품들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주가 수익률을 보면 올해 연초 대비 현재 약 6% 하락한 상태입니다. 연초 대비 최고점 기준으로는 54%까지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두들 가장 관심있게 생각하시는 분배금입니다. 비토는 23년부터 분배금을 지급했는데 24년 3월까지는 한 달러 미만의 분배금을 주다가 4월부터 꽤나 의미 있는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 평균 7%에 달하는 분배금을 주고 있네요. 현재까지 직전 12개월 누적 분배금은 9.12달러이고 8월 1일 종가 기준 44.25%의 수익률입니다. 만약 최근 4개월의 분배율이 향후 1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분배율은 84%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주가의 흐름입니다. 모든 비트코인 관련 ETF들의 주가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다만 단순 추종, 레버리지, 커버드 콜 등 상품의 운용 방법에 따른 상하폭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죠. 비토의 주가도 정확하게 비트코인과 일치합니다. 8월 1일 현재 비토의 차트상 밑꼬리를 달며
상승해주고는 있어 쌍바닥의 희망을 가져볼 만한 자리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비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비트는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블랙락의 ETF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180억 달러나 될 정도로 규모도 크고 선물, 레버리지, 커버드콜이 아니다 보니 펀드 보수도 매우 쌉니다. 첫 해에는 0.12%까지 인하도 해준다고 하네요. 주가 수익률은 연초 대비 35% 상승한 상태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58% 상승했었습니다. 주가 수익률 차트는 정확하게 비트코인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관심이 많으신 분배금 수익률입니다. 아이비트는 아쉽게도 분배금이 없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단순 추종 상품이다 보니 레버리지 상품들에 비해 그래프의 진폭이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른 ETF들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설명드릴 종목은 코닐입니다. 코닐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코니와 동일하게 코인베이스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 주가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시가총액은 4억 9천만 달러이며 펀드 보수도 레버리지 상품답게 1.15%로 높은 편입니다. 코닐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레버리지 상품답게 연초 대비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194%의 수익률을 나타냈었고 현재는 연초 대비 35% 수익 중인 상태입니다. 분배금은 1년에 1회 지급하며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주가의 시세 차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보입니다. 코인베이스 주가와 이를 기초로 하는 ETF들의 주가 흐름 비교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상승 시점에는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이지만 주가가 하락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결국 원래 주식의 수익률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코닐의 주가는 현재 201선의 지지를 겨우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 201선이 깨지면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맥시입니다. 맥시는 비트코인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며 현재 시총은 1,800만 달러로 작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조금 놀랐는데 맥시 ETF의 보수가 무려 11.18%라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품의 보수를 뜯어보니 매니지먼트 피는 0.85%에 불과한데 기타 비용으로 10.33%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비용은 이자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펀드의 초기 비용이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ETF의 상품 서머리를 보면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선물, 커버드콜에 이어 옵션까지 3가지 전략을 함께 구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의 수익률을 보시면 연초 대비 24%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59% 상승하였습니다. 분배금 수익은 월정액 0.15달러씩 지급하는 방식이며 그러다 연말에 한번 파격적인 배당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년간의 누적 분배금을 현재 주가로 환산해보면 분배 수익률은 24.5% 수준으로 단순히 선물을 추종하는 비토보다도 낮아 분배금 수익률이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역시 여느 비트코인 ETF와 유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따라와 주세요. 이 표는 지난 영상에서 비교드렸던 비트코인 ETF 4종류에 대한 최종 수익률 정리표입니다. 넷 중에서 MSTY가 YTD 기준이나 최고가 기준 모두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 YTD 기준으로는 커버드 콜형인 코니가 87.69%,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레버리지형이면서 배당도 높은 BTX가 158.90%로 각각 2위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새롭게 소개해드린 4종의 ETF들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연초 대비 현재 기준으로는 맥시가 48.5%로 가장 높고 나머지 3종목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고가 기준으로는 레버리지 상품인 코닐이 최고가 기준 194.33%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분배금의 YTD 수익률이나 최고가 수익률을 더해서 순위를 매겨봤을 때 둘의 편차가 덜한 종목은 MSTY, 비트X, 비토 순이었습니다. 주가의 상승에 더 중점을 둔다면
MSTY 코닐 비트X 순으로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월 분배금에 더 중점을 둔다면 MSTY 코니 비트X 순으로 투자하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미국의 대선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등이 겹치면서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비트코인에 대한 철학과 평소 투자 성향을 잘 고민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